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3일 최병우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가 보기엔 누워 침뱉기를 계속하고 있다. 누워 침뱉기 시리즈, 이런 제목을 제가 다뤘는데, 첫 번째가, 자, 우선 이건 약간 지난 얘기입니다만 공소장 비공개 얘기입니다.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하겠다. 뭐 본인들 표현은 부분 공개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공소장을 국회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 공개를 하지 않고 그거를 공소장 요지, 자기네들이 생각한다고 하는 요지를 해서 국회에 보내겠다. 근데 그거는 검찰이 기소를 해가면서 발표한 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소장 비공개다. 근데 이 공소장 비공개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2005년이죠. 2005년에 국회에서 이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거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사실은 국회에서 요청하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 법무부는 뭐 국가 기밀, 뭐 이런 특정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서는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이건 법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형사사건 등에 관한 그 훈령, 그러니까 뭐 피의사실 공표 뭐 이런 걸 엄격히 금지하는 그거에 따라서, 그 훈령에 따라서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훈령과 법률은 법률이 상위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누워서 침뱉기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15년간 관행처럼 해온 공소장 공개 사실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뒤집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노무현 정부가 잘못된 관행의 시발이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서 친문 네티즌들이 계속해서 노무현 정부를 부정하느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더니 지금 와서 노무현 정부 부정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워서 침뱉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었던 공소장 비공개에 관해서 미국도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여러 군데에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 또한 그러면 결국 그거를 누구한테 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법무부 검찰국에 시켰겠죠. 검찰국 사람들이 잘못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본인이 잘못 알아들었거나 판사 출신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망신을 당한 그런 경우였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그 갈등이 있었죠.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이 사람을 기소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을 때 이제 그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뭐 날치기 기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체적인 수사의 지휘권은 검사장에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또 무지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또 한 번 망신을 당한 꼴이 돼버렸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청법 8조에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 감독자 검찰총장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7조 2항에 보면, 7조의 2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검사에게 속하는 권한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거나, 검찰총장은, 또는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법무부 장관은 꼭 검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검사가 아니어도 되죠. 그런데 검찰총장은 검사여야 됩니다. 현행법에 보면 법무부 검찰국장도 검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변호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시키고 싶다 그러면 검사로 임용을 한 다음에 검사장으로 해서 검찰국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의 지휘권, 그리고 또 8조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을 통하여서만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검찰총장한테 있다는 얘기죠. 검찰총장한테 만약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사건을 어떻게 지휘할 수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지휘권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있는 그 조항은 곧 검찰총장한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성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검찰총장에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다른 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검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가 맞다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검사장한테 있다면, 그러면 검사장은 검찰청법에 보면 또 검사장의 권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장은 그 밑에 있는 차장검사나 부장검사를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지휘권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실제 수사하는 거는 주임검사입니다. 담당 검사가 실제 수사를 하고요. 그 사람을 1차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부장검사죠. 예를 들어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 이 사람이 첫 번째 지휘권자가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지휘권자 누가 있습니까? 2차장 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2차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성윤 서울지검장, 그 다음에 최종적인 지휘권 검찰총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도대체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법을 제대로, 검찰청법 하나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서 얘기한 거 아니야?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그러니까 법을 모른다. 검찰청법도 제대로 모르고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됐다. 내지는 이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도 검찰청법을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걸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좀 잘못했다 이러면 몰라도 제대로 그것도 보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결국 이 논란의 핵심에 내가 제대로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법을 몰랐네, 내지는 보지도 않았네, 이런 얘기가 된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첩에 보면 수첩 내용에 안대희, 박영수 이런 메모가 되어 있다고 하고, 거기에 계좌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거는 계좌 추적을 너무 많이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마 이걸 비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왜 안대희, 박영수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을까? 이런 이름이 아시지만 안대희 전 대법관 중수부장 했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중앙수사부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리고 안대희 최종직은 전 대법관을 했었고, 박영수 특검은 현재도 특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은 현재도 특검입니다. 아직도 나라에서 봉급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특검인데 왜 이 두 사람 이름을 거기다 써놨을까? 이거는 이제 이런저런 이제 추정만 있는 거죠. 실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면 이것을 이름을 써놓고 얘기를 안 했을까? 이건 저의 추정인데, 안대희, 박영수 다 중수부장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검찰 내에 특수통, 중수부가 사실은 특수통들이 가는 거의 꽃보직 비슷한 데였으니까, 중수부 검사가 그 특수통을 우대하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검찰 조작이 이 모양이 됐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의 특징은 그러니까 중수부장을 했다는 특징 외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친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늘날이 있게 한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어놨을 것이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럼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요건 이제 제 추정인데, 이 사람들을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작년 8월이죠. 검찰총장을 7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8월 달에 했던 그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는 그 인사가 진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에 그 시절에,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에 대개 1차장, 지금은 4차장 검사까지 있습니다만은
제가 취재할 때는 3차장 검사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대개 1차장이 공안팀이고, 뭐 2차장 검사가 뭐 형사부 담당, 형사부 공판부 이런 데 담당, 3차장 검사가 뭐 대개 특수부 담당,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바뀌었는데 그때 1, 2, 3, 그러기 때문에 대개 공안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그 당시에는 3명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는 공안통, 하나는 특수통, 하나는 뭐 기획통이나 아니면 형사부, 형사통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검사의 전문 분야 그러면 기획통, 그 다음에 공안통, 특수통 뭐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는데, 기획통이라는 것은 이제 법무부나 뭐 형사부나 뭐 이런 데에 주로 있던 기획검사라는 뜻입니다. 기획검사. 그러니까 검찰 사무, 검찰 행정 뭐 이런 거를 했던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쪽을 많이 검찰국 뭐 이런 데 많이 있던 사람, 오래 있던 사람을 되게 기획통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특수부 검사를 오래 했던 사람 특수통, 공안부 검사 오래 했던 사람, 지금 공공수사부죠, 이 사람을 공안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출신이 1, 2, 3차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의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은 다 특수통이 맡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편중이죠. 저도 그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근데 그 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인사 누가 한 거죠? 인사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검찰국이 합니다.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인사안, 초안을 만들어서 청와대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판을 하려고 안대희 박영수를 적어놨는데, 정말 진짜 비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곧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해놓은 것을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대째 아닙니까? 박상기, 조국, 추미애인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 해놓은 인사를 비판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결국은 누워서 침 뱉기였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도 누워서 침 뱉기를 하려다가 급제동하고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누워서 침 뱉기 행태를 보이는가? 그거는 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따로 노느냐 하는 유튜브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이라는 게 뭐냐? 2022년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거나 출마해서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건너뛰고 대권 도전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기자들의 거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잘해서 평가가 좋으면 아마 2022년에 곧바로 대선 도전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대구 출신이죠. 그리고 남편은 호남 출신입니다. 그런데 호남 출신은 지금 민주당 계열 이 소속으로 있는 한 호남 출신의 지지는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원래 고향인 대구의 지지, 그 다음에 영남권의 지지 일부만 받으면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민주당의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경선 통과는 어떻게 해야 가능하죠? 친문들의 지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친문의 지지를 받기 위한 그런 일련의 행위인데, 그게 지나치는 바람에, 너무 지나치는 바람에 친문의 지지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지지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문 지지를 받으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국민의 지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현상을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문 지지를 받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과속 스캔들 뿐만 아니고 누워서 침 뱉기 행태, 이거는 아마도 계속될 것이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선 때까지 그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잠시 중단해라 이렇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이제 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이 사람들을 소환해서 아마 어떤 식으로든 사법 처리가 있고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때 또 한 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본격적인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때도 또다시 아마 친문들을 의식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강한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예고돼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누워서 침 뱉기 행태는 앞으로도 계속 총선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한국당으로서 지금 뭐 한국당이 이제 통합되는 신당이 무슨 미래한국통합신당인가 뭐 이렇게 그 이름을 정했다던데 그 당으로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런 행태가 결코 그 뭐 비판할 그런 상대가 아니고 오히려 돌아서서 박수칠 그런 상황이다. 총선에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